여러분은 귀신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이야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많이 등장하지만 제가 코올리던 시절의 귀신은 대부분 공포였습니다. 매체 속의 귀신은 원한을 갖고 죽은 인간이 승천하지 못하고 복수만을 추구하는 존재로만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문방구에 가면 귀신 나오는 공포 모음집이 있었고 무서운 게 딱 좋아, 빨간 마스크, 홍콩 할매 등의 괴담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절엔 귀신은 공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귀신에 대한 인식은 2004년 귀신이 산다라는 영화를 기점으로 미묘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귀신은 복수 대신 집을 지키고자 하는 캐릭터로 등장하여 복수만을 생각하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사연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당시 환경을 생각하면 생소한 접근이었는데 소비자들은 큰 반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이런 접근들이 오늘 다룰 웹툰의 초석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다룰 웹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재한 싸우자 귀신아입니다. 2016년엔 드라마화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화된 웹툰 중 몇 안 되는 무료 웹툰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테마를 소재로 한 드라마 장르 웹툰으로 실제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한 스토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를 앞선 소재, 현실과의 유사성, 개그 요소의 콜라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업로드 때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대장 웹툰 중 하나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의 낭만과 감동이 가득한 웹툰이자 연재 도중 작가가 군대로 끌려가버린 최초의 웹툰 싸우자 귀신아.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 박봉팔은 귀신이 보이는 고등학생입니다. 게다가 귀신이 말한 게 들리고 만져지기까지 합니다. 귀신들은 장난을 좋아하기에 봉팔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봉팔이도요. 이러한 능력 때문에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바쁘셨기에 늘 혼자였습니다. 귀신 보는 아이라며 따돌림 당하고 챙겨주는 어른도 없으니 점점 사회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저주로 여기며 귀신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봉팔은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그가 선택한 것은 돈도 벌고 싫어하는 귀신도 패는 퇴마사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일감을 찾고 첫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의뢰 내용은 여고에 출몰하는 악귀를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봉팔은 악귀 김현지와 만나게 됩니다. 현지는 붓이나 국 같은 것이 통하지 않았기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무차별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를 여러 번 주고받은 둘은 얼굴을 문대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입술이 스치는 삼류 로맨스가 발생합니다. 눈 맞은 두 청춘은 잠시 휴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소녀 김현지는 어쩌다 귀신이 되어 학교에 남게 되었는지, 사실 그녀는 악귀가 아니었습니다. 우등생이었던 그녀는 수능에 미련이 남아 승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소문은 화장실에 숨어 조용히 공부하다 학생을 기절시킨 사건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봉팔은 현지에게 같이 살자며 꼬십니다. 현지는 설레는 마음에 이를 받아들였고 봉팔이는 의뢰 완료, 여자친구, 피카츄까지. 여기까지가 약 10화까지의 프롤로그입니다. 이후엔 큰 에피소드 4개와 자잘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큰 줄기만 정리했으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 늘 푸른 하늘은 빛나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현미는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처절히 절규합니다. 귀신이 그를 가위 눌리게 하는 것이었고 보다 못한 동생이 퇴마 의뢰를 한 것이지요. 박봉팔 출격! 호기롭게 선빵 갈겨봤지만 남자 귀신은 못 이기는 한 남자기에 귀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위를 걸던 귀신은 현민의 여자친구 빛나였고 같이 있던 귀신들은 빛나와 현민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소란스러움에 현민이 깨어나게 되지만 현민은 가위 눌린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무슨 사연이 있기에 기억하지도 못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 벚꽃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봉팔의 첫사랑 혜림입니다. 봉팔은 의뢰 전화를 받은 후 현지에게 자신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며 집을 나섭니다. 의뢰 장소에 도착하자 봉팔의 눈앞에서 혜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당된 고통을 전부 받지 않고 인생이 끝났기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이었습니다. 봉팔은 말려보기도 하고 빌어도 받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현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현지는 봉팔이 어디로 간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착잡한 마음에 자신이 죽은 장소를 찾아온 것이었죠. 이 둘을 죽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봉팔이었습니다. 9월 13일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 테마록입니다. 테마록 에피소드는 그 시대에 민감했던 주제들이 담겨있고 이후 스토리를 위한 조연 등장과 약간의 스토리 진행이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가 우는 날, 엔젤, 누구에게나 한 번쯤과 같은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들과 나는 네티즌이다, 세븐센스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룬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단편들이 각각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Without You입니다. 인터넷에선 테마열 100%의 테마사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봉팔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 장소에서 우연히 제로 0957을 만나게 됩니다. 제로는 재밌어 보인다며 현지를 흡수해버립니다. 단순히 귀신을 때리는 정도의 봉팔과 달리
제로는 귀신을 흡수하고 그 귀신의 능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가위를 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가위를 걸어 즉시 기절시키고 악몽을 꾸게 만드는 사기적인 능력이죠. 괴물 같은 상대임에도 봉팔은 현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연 봉팔은 현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싸우자 귀신하는 네이버 웹툰을 황금기로 이끌어간 웹툰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까와빠 모두를 미치게 만든 웹툰이었습니다. 지금이야 23시 업로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휴재는 있을지언정 지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엔 지각 웹툰들은 언제 올라올지 모른 채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올라갔던 것은 지각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플 같은 것이 따로 없던 시절이기에 네이버 검색창을 이용했었거든요. 정주행하다 보면 유독 댓글이 많은 회차들이 있는데 그런 회차는 지금 몇 시, 아직도 안 올라왔다 같은 내용이 가득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당시의 환경을 잘 보여줍니다. 업로드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귀찮음을 무릅쓰고 꾸준히 찾아와 댓글을 단다? 모두 싸우자 귀신아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던 것이죠. 2025년 현재 네이버 웹툰의 연재 작품은 1000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엔 전체 연재 웹툰이 100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잡아주는 웹툰은 더 적었고요. 특히 싸우자 귀신아는 학생이 보기에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메인 스토리인 봉팔과 현지는 물론 서브 스토리의 이야기까지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웃기기도 해, 감동적이기도 해, 진입 장벽도 없어. 정시연재 빼고는 다 해주신 웹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다음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독자들도 작품을 사랑했고 작가들도 작품을 사랑했습니다. 참 낭만 있었다, 그죠?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네이버 웹툰의 향기가 가득한 싸우자 귀신아. 이번 기회에 정주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싸우자 귀신아는 예고편, 휴재공지, 후기를 포함하여 총 133화로 저의 경우 정주행에 약 4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무료 웹툰이니 부담없이 시청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완결 웹툰 싸우자 귀신아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제발...